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틀 빌드의 윤혜쌤입니다. 요즘 같은 건축 불황기에 반드시 돈을 버는 사업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현재 2월 말에 공고가 난 24년도 민간 신축 임대 약정 방식의 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임대주택 알고 계시죠? 정부에서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인데, 이때 대단히 아파트뿐만 아니라 이 자그마한 빌라나 이 소규모 주택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직접 짓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정부에 공급을 해주고 그것을 사들여서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죠. 이 누군가 공급하는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24년도 민간 신축 약정 사업이란 매입 임대주택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을 준공 이후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입하기 위해 사전에 미리 약정을 하고 준공 후에 LH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절차 궁금하시죠? 절차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입 공고하셨는데 났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매입 신청을 접수받고 이때 감정을 통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줍니다. 그 다음 선정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1차 감정을 통해서 매입 약정을 추진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을 건설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건설이 끝나면 이제 다 지은 주택을 매매하는 방식이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옛날 밭대기라고 하죠. 사전에 배추가 계약 재배하듯이 정부에서 미리 주택을 계약해서 누군가 짓기 전에 미리 매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절차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가 매도 신청을 하고 탁상 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정 심의를 거쳐서 심의 결과를 통보합니다. 된다 안 된다. 그 다음 설계 도면을 협의하고 1차 감정을 평가해서 그 다음 매매 약정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을 확보합니다. 잘 들으세요. 토지 소유권을 이때 확보하는 거죠. 이미 LH에서 매입 약정을 체결한 다음에 토지 소유권을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땅을 사기도 전에 얼마 받을지를 알 수 있는 사업이죠. 네, 정말 요즘 같은 불황기에는 가장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매매 약정 지급 단계는 품질 점검을 통해서 매매 약정금을 지급합니다. 내가 건물을 짓고 있는 중간에 1, 2단계 점검은 골조가 완성된 다음에 매매 대금, 그렇죠? 총 내가 땅값과 주택을 포함해서 감정했던 전체 금액의 50%를 지급합니다. 그 다음 3단계 품질 점검, 4단계 사용 승인 해서 마지막에 사용 승인되면 이제 건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 2차 감정을 다시 합니다. 그 당시에 매매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서로 합의된 금액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 잔금이 완료됩니다. 어떠세요? 정말 신세계죠. 요즘 같은 건축 불황기는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만한 사업입니다. 자, 그럼 어디에 하느냐? 서울시 당연히 하겠죠. 서울시 약 5,678가구, 인천시 3,000가구, 경기 남부 6,800여 가구, 경기 북부, 부산, 울산, 대전, 충남, 전남, 광주, 대구, 경북, 경남, 강원 해서 총 27,553세대를 갖다 올해 매입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사업하는 지역에 모두 다 매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주택은 정부가 임대하는 주택이 어떤 것이죠? 국민주택 이하 규모죠. 85제곱미터 이하, 미만이죠, 미만. 이 주택에 대해서만 하고 있고 유형별로 일반형, 다자녀형, 고령자형, 청년형, 신혼형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 유형도 다가구 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거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거의 모든 주택을 다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방 수에 대한 제한이 약간 있습니다. 자, 매입 조건은
그렇게 정부에서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주죠. 주택 설계 기준 및 시공 기준을 갖다 주고 거기에 적용해야 된다. 그 다음 5단계 품질 점검을 또 받아야 됩니다. 기초, 골조, 마감, 준공, 또 잠금천. 실내 인테리어와 마감재 기준도 일정한 등급 이상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신탁 사업을 좀 공고하고 있고, 매입 대상이 안 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위험시설 인근이나 집로 확보 이런 사항도 있고, 혹시 궁금하시면 제가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영상에 보시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매입 건수는 개인 및 법인, 한 개 개인이나 법인이 연간 4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가장 궁금한 금액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자, 1차 감정은 2개 감정평가 업체가 평가해서 선실평균을 적용합니다. 자, 그 시기는 언제였죠? 우리가 매입 약정 체결하기 전에, 그렇죠? 그래서 LH공사와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각각 한 개 업체씩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매도자가 한 개 업체를 선정하게 되어 있었는데, 좀 더 이 정부에서 좀 이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LH와 감정평가협회에서 각각 한 개 업체씩 추천하도록 바뀌었습니다. 2차는 건물 다 짓고 난 다음에 동일 업체가 재평가해서 상하한율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시장 가격에 따라서 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10% 범위 내에서 오차가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좀 이렇게 오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주택이 좀 떨어진 경향도 있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정부에서는 사업에 혜택이 있겠죠. 첫 번째, 세제 혜택입니다. 자, 이렇게 공공임대 사업을 공급하는 업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사람도 혜택을 줘야겠죠. 양도세가 10% 절감됩니다. 다 지은 다음 정부에다 이 주택을 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시 취득세도 10% 절감해 줍니다. 땅 파는 사람도 혜택을 주고 짓는 사람도 혜택을 주는 거죠. 자,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사항인데 용적률이 완화됩니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사항인데 각 용도 지역별로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법안이 현재 되어 있고 이번에 처음 적용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00%인데 그걸 적용받으면 220%까지, 아니죠, 240%죠, 그렇죠? 적용해서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큰 혜택이죠. 왜 그러냐면 정부에서 점점 주택 가격이 막 오르고 있는데 이 민간에서 지금 주택을 안 짓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주어서 공공임대 방식으로도 공급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용적률의 완화를 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건설 자금에 대한 지원입니다. 현재 민간에서는 PF 사업이 사실 거의 안 되고 있죠. 이렇게 LH 약정을 하게 되면 좀 일부 대출을 시행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PF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의 90% 이내에서 허그에서 저리로 지원해줍니다. 기존에는 이제 대단지 아파트 이런 것만 지원했었는데 이렇게 소규모로 하는 사업도 지원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완화가 적용됩니다. 전용 30제곱미터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원래 0.6대였죠. 그래서 0.3대까지 50% 절감해주고, 또 정말 올해부터 적용된 거죠. 공유주차를 적용했을 때는 3.5대당 한 대만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LH 사업 정말 괜찮죠. 제가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토지 매입 전에 사업을 결정할 수 있다. 정말 장점이죠. 내가 돈을 투입하기 전에 약간의 설계비나 이렇게 약정하는 이런 행정소요만 투입한다면 사업을 하기 전에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분양 리스크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집만 제대로 지으면 바로 정부에 사가기 때문에 분양 리스크가 없죠. 자, 세 번째, 각종 세제 혜택. 앞에서 보셨죠? 주차장 및 용적률 완화. 그리고 대금도 다 지은 다음에가 아니라 골조만 올라가면 50%를 지급받을 수 있다. 혜택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건설 자금도 저희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의 첫 번째는 감정평가 금액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 감정평가 금액은 내가 들어간 원 소요 비용이 아니라 그 지역의 시세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다 지은 다음에 최초 약정된 금액보다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만약 집값이 떨어졌다 그럼 내려갈 수도 있죠. 잘못하면 손해를 보고 팔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LH에서 제시한 시공 및 건설 기준을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까다롭죠, 그렇죠? 그러면 주택 유형에 좀 제약이 있다. 세대 수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어서 여기에 맞춰서만 매입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심의를 통해서 결정된다. 심의가 내가 좋은 사업을 열심히 해서 제출했지만 심의가 부결되면은 통과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행정소요 부담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공사 짓는 가운데도 사실 뭐 지금 지자체나 뭐 정부에서나 많이 이렇게 확인을 해서 건물을 짓는데 LH까지 어떻게 보면 더 감독하는 기관이 있어서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혜택이 이런 단점들을 상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혹시나 신축 사업에 관심이 있는데 현재 지금 분양 리스크 때문에 좀 위험하다, 또 돈이 많이 없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사전에 미리 얼마를 받을지를 알고 투입하는 이런 사업을 하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어떠세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계속 구독하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